네,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흐름에서는 삼성전자나 SK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라인업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11월 말에 있었던 이 조정에 대한 회복 속도 역시 오늘을 제외하고는 코스피가 눈에 띄게 빠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었던 2차 전지라든지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게임주 이러한 종목들에서 다소 기간 조정에 대한 그림자가 좀 드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 바이오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반등에서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ST팜 이러한 종목들이 바이오 부활에 대한 신호탄을 쏘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러한 대표적인 위탁생산 관련 종목들은 또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백, 즉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변이용 백신 개발에 대한 이 기간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백신 관련 주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분명히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타이틀은요, 바로 이러한 코로나 관련 기업보다는 이제는 정말 미래의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1월이죠. 매년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12월 연말에는 면역 하나마켓 정상회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 바이오 쪽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로 오랜만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저점들이 잡혀가는 종목 수 역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내 바이오테크 종목들 딱 세 종목만 추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선정한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임상 진행 중인 메인 파이프라인의 미래 충분한 시장성 여부들.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담이 덜한 종목.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종목만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랜 기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사실 유한양행은 신약의 첫 단에서부터 준비하는 라인업도 있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즉 이미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진행 중인 가능성이 높은 이 임상 파이프라인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이걸 사와서 보완을 하고 추가 임상을 진행한 뒤에 기술 수출을 하거나 또는 자체 치료제로 임상단을 완료를 시키거나 이 작업을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온 유일한 국내 빅파마고요. 실제로 작년 폐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렉라자가 이러한 케이스죠. 결국 렉라자 같은 경우는 올해 보험급여까지 승인이 난 상태고요. 국내에서.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결과값만 좋다면 향후 해외에서 엄청난 시장성이 보장되는 그런 항암제 중 하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수출에 성공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후보 물질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라인업인 면역 항암 이중항체 치료제, 차세대 항암 치료제죠. 1세대가 화학, 그리고 2세대가 표적,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렉라자가 역시 2세대고요. 마지막으로 3세대까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빅파마 중에서는 저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한양행이 K바이오 지수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는 토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한양행은 마치 삼성전자 같은 느낌으로 정말 일회성 시세들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바로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역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크게 연결고리가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때가 좀 덜 묻었다고 해야 하나? 괜찮은 재료만 붙는다면 충분히 지금 형성된 박스권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퓨처캠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제 개발 기업은 아니고요.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시장성이 높게 평가되는 파이프라인은 단연 전립선암 치료제고요. 이미 중간 결과 발표 데이터를 토대로 좀 보면요. 사실상 일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는 3상 마무리 단계, 그리고 미국은 2상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올라올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지고요. 물론 퓨처캠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의 전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에 이 부채 비율이라든지 최대주주 지분율 관련한 리스크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존재를 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유한양행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반드시 손절가를 책정을 해놔야 하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퓨처캠 같은 경우는 16,500원 이 라인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임상 관련 모멘텀만 여기서 붙는다면 충분히 이파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전고점을 뚫어내고 다시 책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따로 목표가를 책정하지 않고요. 향후에 다시 이파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제가 다시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를 한 종목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 바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이 상장했던 시기가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3상 실패가 계속해서 좀 줄을 잇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모가 밴드가 산출이 됐고요. 거기에 풋백 옵션까지 좀 부담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형성된 시가총액 2,500억 원 수준은 피어그룹 내에서는 조금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브릿지바이오의 경우는 두 가지 메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BBT877이라는 폐섬유중 후보 물질이에요. 일단 이 물질은 FDA에서 지금 독성 시험 추가 실험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서 시간은 조금은 더 소요는 될 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물질이 단순 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섬유화 질환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호흡 물질이다 보니까 시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 기술 가치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암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인 BBT176 이 후보 물질 역시 국가 신약 개발 사업 지원 과제에 좀 선정이 되면서 투자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1, 2상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감이 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비수세포 폐암 치료제는 시장 가치가 엄청나죠.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이 1, 2상 연계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중간 데이터 값 정도만 도출을 해내도 빅파마 기업들에게 기술 수출하기 정말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 항암제의 임상이 쉬운 과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퓨처캠과 같이 이 진행 중인 임상단의 완료값을 보려 하지 마시고요. 이 기대감을 이용한 트레이딩 성격의 매매로 활용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종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바이오테크 관심 종목들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사실 그동안 해외 수출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었던 의료기기 쪽도 같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 시간을 내서요. 좀 국내 의료기기 쪽도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